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즘 그 남북 관계 매우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지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로 옮긴 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이 한 덩어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남북 관계. 자, 관련해서 오늘 아주 내밀하고 디테일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실 최재형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 국방 전문가죠. 김종대 의원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의원님 너무 죄송해요. 맨날 앞순서 밀리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네. 아, 네.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아, 밀리는 건 아니에요. 밀리는 건 아니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얼른 하세요. 아, 죄송해요. 자, 최재형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좋습니다. 주세요. 뭘 좀 물어봐 일단. 아니,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 있는데요. 그 카톡에 많은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많이 만류를 했죠. 왜 만류를 했는가 하면 용산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 청사는 그 삥 둘러서 이제 미군 부대가 아직도 이제 10%뿐이 반납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미군. 200평방미터 중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취임식을 앞둔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 미군 부대 13번 게이트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맞지도 않고 예. 또 일국의 대통령은 물론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대통령이 너무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호전적인 이미지로 대외적으로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현지구 지금의 이제 그 경복궁 그 부근에 있는 송현지구 뭐 또 여러 이제 그 후보지를 제가 이제 자료를 줘가면서 이런 것이 낫겠다. 특히 이제 정부종합청사는 이제 외교부 청사가 또 별도로 있다. 거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많은 정상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정부종합청사와는 별도로 또 다른 외교청사가 있는데 거기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추천도 하고 했는데. 자, 잠깐만요. 예. 카톡을 그러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카톡은요, 우리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전에 보낸 카톡이에요. 앞단은 뭐냐?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아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만 한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을 또 제시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김건희 여사는 탐탁치 않았는지 답을 안 하네요. 답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별도로 또 이제 1차 접견 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전달을 했다고 그러더만요. 저 내용을 다 관계자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워딩을 줬는데 그래요? 사실 뭐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보다 본인이 좌지우지한 분이니까 본인이 많이 별 내용이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옮겨야만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는 저 내용이 좀 별로였구나.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니까 예. 말씀한 대로 탐탁치 않게 여긴 거죠. 우리 그 국방 전문가의 관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문제로 그때 시사 토론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인데 네. 일단 안보상의 이유가 너무 이거 절박하다. 그게 지금 풍선에 떨리고 드론에 떨리고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때 김용영 경호처장 내정자가 뭐라 그랬냐?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경호 체제로 아무 문제 없다. 네. 비행 금지 구역 얼마든지 옮겨도 문제 없다. 맞습니다. 예, 이러면서 뭐 그때 백분 토론 나가면은 성일종, 김재원 의원들 나와가지고 예, 아주 뭐 그냥 호언장담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물풍선에 다 뚫리고 있습니다. 다 뚫려 지금. 네. 거기에다가 미군 기지 옆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미국 정보 기관 NSA 그 에슐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감청 장치를 운영하는 그 정보 센터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마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네. 도청에 뚫리는 사건이 때마침 터졌어요 작년에.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완전 해방구입니다. 뭐 드론이고 풍선이고 도청이고 와가지고 지들 멋대로 합니다. 지들 멋대로. 그리고 용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층 빌딩 있잖아요. 네. 고층 아파트. 네, 네, 네. 거기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그 차를 타고 내리는 그 자리가 저격 사전거리 안에 포함돼서 저격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도 무방비지 상태인 거고 아. 그리고 그 용산 미군 무대는 여기는 캘리포니아 영토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안에는 100개가 되는 주한 미군, 육군 또 공군, 해군 이런 영역에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영토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 꼭 두 가지 팻말이 붙더만요. 그런 이제 영토라고 하는 영역 표시가 있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그냥 말로만 표지판만 미국 영토가 아니라 주소상에서도 미국의 우리 집 G코드 우편번호가 900577이거든요. 900557인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는 900으로 시작해요. 실제로 소포를 붙이면 네. 옛날에 유학생들이 소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용산 미군 기지로 보내요. 그럼 부모님이 찾아가라고 선물을 뭐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소포 비용뿐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미국 영토인 거죠. 네. 예, 무서운 겁니다. 우편물상의 영토 실제 미국의 영토라고 여기는 거죠. 네. 미국 주한미군의 그 베이스가 그만큼 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대통령 청사를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아주 비상식적이네.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미군 기지를 내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도 못 내보내느냐? 아직도 있어요? 네. 아니 거의 반환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10% 조금 넘었어요. 전체에서. 반환한 게. 예, 그러니까 그 지하에 그 저 미군 저 정보의 신경과 혈관망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못 건드리게 한미 간에 이면 합의를 맺어놨다고. 우리가 땅도 맘대로 못 판다고. 그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m만 파면 그 케이블이 묻혀 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이 한 명도 없이 다 철수를 해도 그것만 관리하는 관리 요원들이 또 남아야 됩니다. 그 관리 요원들이 남아야 되는 청사를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청사 바로 오른편에 있는 거야 그게. 거기다가 건축으로 하게 계약이 된 겁니다. 한미 간에. 그런데 거기 이제 대통령 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그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호텔 드래곤 호텔 쪽으로 다시 옮기니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데 그 왜 옮겼다는 건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그쪽으로 왜 정했는지? 뭐 이제 다 이미 밝혀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들은 건 없으시고, 뭐 또 따로 들은 게 있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예. 그런 건 천공이죠. 없어요. 네. 이건 지배적인 겁니다. 천공. 천공으로. 예. 제가 4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바로 앞에 천공 사무실이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집무실이 보인다면서요? 예. 바로 천공 집무실도 5층. 대통령 집무실도 5층. 거기서 매일 대통령 근태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요즘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 이미 있어요. 있고 어디예요? 5층. 지금 현재? 그럼. 근데 왜 새로 만든다고 이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층에 같이 처음에는 5층에 같이 쓰고 있다가 네. 이제 대통령이랑 영부인이 같이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 그렇죠. 5층에 같이 쓰고 5층에서.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주 집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만들고 대통령 주 집무실은 글로 내려가고 대통령 주는 5층에 있는 그 집무실을 어.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네. 타이틀을 부속실로 부를 수 없으니까 접견실, 대기실 이런 용어로 불러온 겁니다. 실제로 거기는 김건희 씨가 출근하면 거기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럼 새로 만든다는 거는 뻥이에요? 이제 아니, 뻥보다도 간판을 하도 정식으로 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2부속실이 출범을 하는 거니까 맞는다는 거지. 간판을 달겠다는 거지. 간판만. 근데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다 자기들 사람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에 다 자기 사람이고 자기 네트워크인데. 예. 김대기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이 할 일이 없었어. 왜요? 소외감을 느꼈을 정도니까 뭐 그냥 영부인이 다 수석도 장악을 하고 와. 뭐 참모들도 장악을 하고 질타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그럴 정도로 뭐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가 다 보고도 받고 본인들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복도에 대기실이 선물 든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를 하러 온 조모 과장과 경호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손에 쇼핑백이 2개, 네, 서류. 신라 면접자 네. 하나, 3개의 서류를 가방을 들고 있는 정도의 보고를 영부인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완페이지 열풍이라서 대통령실도 대학도 대기업도 한 페이지로 보고서를 내는 열풍이 유행인데 3개의 쇼핑 가방에 영부인한테 보고를 하러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왔다는 거는 전체 용산의 대통령 업무를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네. 씨가. 네. 이건 섭정이에요, 섭정.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야기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남북 관계랑 뭔? 요거는 이제 잠깐 아니, 연결로 센 용산 거고. 얘기. 예. 네. 그 최근에 그 북한의 무인기, 그 삐라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보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약간 다른 관점을 하나 네. 제시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화물을 매달고 와서 떨어뜨리는 건 정말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이건 돈과 기술이 집약된 어떤 그 단체나 기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죠. 대부분 쿼드콥터라고 회전익이 많은데 이건 고정익이라고 주날개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화물을 싣고 왕복 300km고 네. 정확하게 지점을 포착해야 되고 이런 등등은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제시하는 관점은 그 삐라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제보 받은 거는 올해 초부터 우리 국군 심내전 부대가 다량의 그 전단 삐라를 인쇄해서 비축해 놓은 걸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디가요? 우리 국군 심리전 부대가 국군 심리전 예, 부대. 국방부 직속 부대죠. 예,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심리전을 하는 부대인데 네. 근데 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심리전 부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파헤쳐 가지고 네. 작년 올해 대북 전단을 얼마나 인쇄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자 그래야 돼요. 삐라 내용.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비축된 게 실제 있는가, 인쇄를 한 적이 실제로 있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항공기는 이제 더 이상 진상 규명이 안 되니까 삐라가 어떤 내용으로 누가 인쇄하느냐를 추적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추적해 나가봐라.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군이 날려보냈는지 아니면 정부의 협조를 받은 민간 단체가 날렸는지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요게 제 아이디어고. 네네. 두 번째는 남쪽에서만 올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 연세대 최종원 교수는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북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올려보낼 때 맞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단둥이나 이런 어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날려보냈을 가능성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단체가 거기 가서 모종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단체라면 우리 민간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 가갖고.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 단체 스타일의 대북 전단이 아니라 어쩌면은 요게 좀 스타일이 세련된 게 정부기관에서 인쇄한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네. 요 부분을 규명하는 게 더 빠를 거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땐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제3세력이 있거나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군이 개입한 문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 이미 외신은 다 우리 정부가 관여한 걸로 기사가 이미 다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저기 번복을 했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안 날려보냈다 그랬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그거 웃겨. 일단 봐봐. 어. 보통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먼저 한다고. 네. 그런 다음에 진짜 안 날렸으면 안 날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게 순서죠. 이번에는 안 날렸다고 얘기를 해. 어. 그런 다음에 확인해 줄 수 없대. 이거는 나는 진짜 그게 이상하던데. 공작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거. 예. 이게 이상하더라고. 예, 이렇게 보면은 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국방부가 진짜 모르고 있는가 보다. 아 국방부가 진짜 모르고 진짜 있나 보다. 모르고 있는가 보다. 진짜 몰라서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모른다고 말을 못 하니까 모호성의 이제 언어를 쓰는데 네.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정보기관이 관여됐거나 진짜 돈과 기술을 제대로 갖춘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군이 아닌 정보기관이라든지 예를 네. 들면 예. 그래서 군은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상황 보니까 야 우리 쪽에서 날아간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야 우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대북 전단을 통제를 안 하고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민간 영역에 그냥 풀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심리전은 교전 행위거든요. 네. 이거는 정부가 통제하는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단체 손에 넘어갔으니까 정부도 나도 모르는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이건 더 치명적이에요. 올 2월 8일에 이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 방송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유 북진 통일 정책을 한다는 타이틀 아래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서 포시즌 호텔에서 이미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통일 정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네. 그게 바로 타이틀이 자유 북진 통일입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NSC에 있는 사람은 흡수 통일을 주장하고 또 무슨 뭐 여기저기 이런 국방부 장관은 무력 통일을 주장하고 이런 대통령이 이런 자들에 휩싸여 가지고 흡수 통일, 무력 통일, 뭐 북진 통일 이런 참모들과 장관들 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남북 문제, 대북 문제, 통일 문제를 지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강성 발언이 나오는 거고 불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 연말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드론 스텔스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니까 약간 업무 착오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네.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드론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굉장히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 불안해요. 가장 이제 불안한 사건이고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한 적이 있었어요. 김포 강화부터 철원까지 내가 거기서 이제 하도 이 삐라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못 살겠다. 대안책을 얘기해 달라고 그런 강연을 초청을 해가지고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북 풍선 삐라를 뿌린 그 내용물을 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보내는지를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 근데 그거를 많이 이제 모아 보니까 도색 잡지 수준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하는 장면, 무슨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설주하고 잠자리하는 장면 이런 극단적인 내용의 그런 거지. 예.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 내용은 거의 99%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인 것이고 2005년도부터 미국의 백인 여성 수잔 솔티라는 여성이 최초로 풍선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세로로 기둥처럼 돼 있잖아요. 풍선 삐라가 거기에 자유의 천사 수잔 솔티라고 써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풍선을 그렇게 뿌리다가 그게 진화되고 이제 민간 단체와 탈북자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지금 이제 뿌렸고 우리 쪽에서도 오물을 뿌렸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참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뿌렸는데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죠. 뭐 우리가 네. 너무 2005년부터 지금 20년 가까이 19년 가까이 뿌린 겁니다. 우리가 네, 먼저.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이제 사실 중요한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퍼스트 레이디 영화 네. 펀딩 그 얘기 좀 예, 한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네.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가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네. 여기 가면 안 돼. 아, 같이 안 돼? 출연했거든. 아, 거기 네. 아. 그 영화에 같이 출연했어. 가면 안 돼. 알았어.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를 우리 서울의 소리가 주도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예. 김건희 씨의 어떤 부정부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아 그래요? 이 영화를 이제 다 제작을 해서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어요. 예. 통과를 해서 이제 18세 이상 네. 관람할 수 있는 걸로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예, 12세 이상 관람가로 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 됐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네. 배급사와 극장들이 선뜻 이 개봉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치. 그리고 게다가 국내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이라는 데서도 펀딩을 못 하겠다고 난색을 표하고 아, 야 김건희 관련해서. 예, 예, 아유, 예. 그렇지, 너무 어렵지.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대기업 계열의 극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탄핵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극장을 통해서는 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독립극장에서라도 이 영화를 상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매체를 다니면서. 예.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치고 검색을 하면 예. 오마이 컴퍼니. 펀딩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용어를 검색을 하면 예. 후원하기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후원하기 클릭을 하면서 후원 금액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있고.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많이 이제 모일수록 더 많은 극장에서 이 아. 퍼스트 레이드를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네. 어마어마한 출연진들이 아. 거기 많이 출연을 하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김건희 씨의 어떤 이런 비리들 7시간 녹취록이 또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안 나온 내용들도 나오고 해서 네. 이명수 기자와 제가 주로 많이 나오면서 아. 이 스토리가 영화가 진행되는 건데 네, 네. 11월 말 이게 11월 말. 개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있네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여유 있게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 쫓아내는. 쫓아내는 거 아니야.